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튀르키예 앙카라에 살고 있는 아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의 콘텐츠와 역사 문화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덕분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 터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주변 친구들의 질투를 한몸에 받고 있죠. 저는 오늘 이와 관련된 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일상공감에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터키 앙카라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비디오를 통하여 해외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었죠. 그중 제 눈을 반짝거리며 들어왔던 콘텐츠는 바로 한국의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한참 동안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대장금이었습니다. 장금이가 수락관에 들어가 궁녀가 되고 고난과 역경을 맞고 조선시대 의료인으로 일하게 되는 한편의 일대기가 너무도 재미있게 느껴졌거든요. 장금이의 시련이 마치 제가 겪은 시련인 마냥 한상궁 마마에게 감사함을 속으로 얼마나 전했는지 몰라요. 대장금을 보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특히 조선시대 왕실과 궁에 대한 역사에 특히 애정이 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새롭게 접한 콘텐츠는 바로 드라마 궁이었습니다. 지금도 유은혜 배우를 팬으로 두고 있을 만큼 그녀에게 감정이입을 많이 했었죠. 드라마 궁은 조선시대 왕실이 현시대에까지 존재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두고 펼쳐지는 현대판 궁중 드라마예요. 장금이가 현시대에 태어났으면 고난이 아닌 유은혜와 같이 왕자와 사랑이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특유의 여백의 미를 보여주는 한복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복 원단에서 느껴지는 우아한 미와 수려한 한복에서는 저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했죠. 근데 최근 들어 많은 중국인이 한복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한푸는 한복과는 형태와 재봉법부터 모든 게 다릅니다. 한복에는 고름이 많이 들어가서 고도의 재봉 기술이 필요한데 한푸는 고름 자체가 없어 옷을 둘러매는 형태에 불과했거든요. 사용하는 원단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복은 풍성함을 위해 비교적 뻣뻣하거나 밀도가 높은 실크, 명주와 같은 원단을 사용하는데 한푸는 그것과 달랐죠. 저는 엄연히 다른 옷을 가지고 자신의 것이라 우겨대는 중국 네티즌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얄밉스러워 화가 나서 방 안에 있는 곰인형을 주먹으로 가격하고는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은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본다면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 튀르기예와 한국은 과거부터 돌궐과 고구려로 묶여 있어요. 중국 수나라를 상대로 같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매우 연대해 있기에 우리를 보고 타국가에서는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죠. 중국인들은 모든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중화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억지로 우기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이제 지칩니다. 특히 저는 그중 한국을 일찍부터 더 사랑했고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도 대학 가기 전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한국어 공부는 돈이 안 되다라며 잔소리를 했어요. 차라리 서양의 다른 국가나 중국어를 배우라는 식으로요. 오죽했으면 제가 학교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책을 뺏어가면서 저를 괴롭히기도 했다니까요. 변방의 작은 국가 언어를 배우는 멍청이라면서요. 저는 그들이 도대체 한국을 왜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발전하는 속도와 질을 보면 얼마 가지 않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때문에 친구들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기술력을 애초에 알고 있었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문화의 힘에 세계인들이 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성견지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갖가지 한국 교양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놀 때 잘 놀고 열심히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며 부지런하게 일상을 계획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터키의 국립대학 한국어 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전부터 저를 어리석다고 놀렸던 아이들은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나오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아무 직장에나 취직했죠. 제가 들어간 곳은 세종학당이라고도 말하는데 한국 문화교육의 메카입니다. 터키 최초의 언어교육원이죠. 한국 정부가 인증한 한국어 교육기관이며 한국 정부는 전 세계의 터키를 시작으로 세종학당을 꾸준히 설립 중에 있어요. 그렇게 몇 해가 또 흘렀습니다. 한국 기업은 몇 년 전과 다르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고 터키와 한국 기업의 합작 산업도 발전하게 됐어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정보통신 산업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산업 등 튀르키예는 한국의 고도 산업에 많은 의지를 했고 한국의 이런 다양한 산업은 터키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터키에서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초봉부터 다른 친구들의 2배를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나온 한국어 문학과 경쟁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하다고 해요. 전국에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세월을 잘 타고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한국 콘텐츠와 문화 역사에 주의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저의 안목이 높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현재는 한국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K-팝과 한국 콘텐츠, 그리고 한국 웰빙 푸드, 뷰티까지 의식주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 산업들이 튀르기에 넓게 퍼진 상태입니다. 저 때와는 상상도 안 될 만큼 한국어 문학과 커트라인이 높아진 이유가 이것이죠. 한국어 문학과를 입학하기 위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40대 회사원과 공무원들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것은 한국 기업의 터키 투자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염성 바이러스가 확산된 시기에는 온라인 강좌가 대두될 만큼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답니다. 며칠 전에는 동창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저와 어울려 한국 콘텐츠를 많이 보고 관심을 가졌던 친구들은 저처럼 하나같이 돈을 잘 벌며 풍족하게 살더군요. 하지만 우리를 놀리고 괴롭혔던 아이들은 괜히 주눅 들어서 뭐라 말도 못합니다. 왜냐면 그들과 우리의 연봉은 2~3배나 차이가 나니깐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를 괴롭혔던 주축에 있던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찍부터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자식을 벌써부터 한국어 공부시켜야 한다면서 유난 떤다고 합니다. 자기 조카들한테도 무조건 한국어부터 공부시켜야 한다고 하고요. 저를 우습게 여긴 주제에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제 길을 밟아나가면 뭐합니까? 이래서 어른들이 어릴 적부터 식견이 높고 멀리를 바라보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전 한 달 전에 운 좋게 한국지사로 발령이 나서 다음 달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벌써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설레네요. 이것은 한국에 대한 사랑이 따낸 성과이자 최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앙카라에 살고 있는 아세리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시해 준 것 같네요. 한국지사로 발령 오시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아세리님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